오늘 이제 우리가 그 강의의 주제는 치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하려고 제가 준비를 해왔고요. 그 밑에 제가 가로로 크게 조금 글씨를 써놓은 제목이 혹시 보이시나요? 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오늘은 저희가 치매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날 겁니다. 어떤 여행을 떠날 거냐면 저희가 이해의 여행을, 그들을 이해하는 여행의 시간을 2시간 동안 진행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2시간 강의를 통해서 우리 이제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치매 가족들의 우리가 부양의 고통, 또 부양의 어떤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그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3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치매와 치매 가족에 대한 이해. 이제 치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하였지만 오늘 시간에는 이제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이제 치매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치매 가족의 부양 부담을 우리가 같이 이해하는 시간과 더불어서 어떻게 가족을 위한 지원들을 사회적으로 해야 되느냐를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들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젠가요? 페이스북을 이렇게 이제 요즘에는 SNS를 많이 하잖아요. 열었더니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연구가 결과가 나왔는데 치매를 진단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나온 거예요. 실험에 일단 연구 실험에 1차적으로 통과를 한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제 치매를 진단해내는 방법이 지금은 한 번쯤은 해보셨죠? 혹시 그 설문지에서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 이거 해보셨죠? 근데 이제 그거는 진단법이라기보다는 이제 치매로 혹시 갈 수 있는 기억력에 문제가 있나를 이제 검사해보는 이제 선별 검사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의사나 신경심리사가 또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뭐 1시간 이상 인터뷰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 뇌사진을 찍고 막 이래야 이제 검사를 통해서 치매를 진단하는데, 혈액을 한 5cc 정도 이렇게 뽑아서 그 혈액 안에 있는 성분을 통해서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이제 거의 당면을 했죠. 조심히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10년 정도쯤 그 전으로는 치매 예방약도 나오지 않을까. 많은 연구를 합니다만 아직까지 흔쾌하게 이제 실험에 또 연구에 이제 어떤 결과가 좋게 나오질 못해서 아직까지 상용화가 되지 못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치매 강의를 할 때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인 어떤 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이제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이제 제가 어제 그 인터넷에서 그런 기사를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한 3가지 정도 큐를 드릴게요. 자, 이제 올라오는 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15분마다 한 명씩. 무슨 말일까요? 아유, 그러니까 박사님 맞다니까요. 예, 이걸 딱 보고도 치매 환자가 이렇게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벌써 뇌리에 딱 오시죠? 2013년 국립중앙치매센터 자료입니다. 15분마다 한 명씩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가 늘고 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 강의를 하는 2시간 동안 120분이니까 이 사이에도 벌써 몇 명이 증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60만 명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제주도의 인구 가로에 제가 썼고 또 다른 상징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 200만 명인데 60만 명이라는 숫자는 예, 우리나라에 우리가 추정하는 치매 환자의 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60만 명. 우리 시흥시의 시민이 몇 명이죠? 예? 41만 명? 예. 41만 명이면 시흥시의 시민보다 치매 환자가 우리나라에 더 많습니다. 60만 명이라는 숫자는 이제 제가 얼추 60만 명이 얼마나 될까라고 인터넷을 찾았더니 제주도의 인구가 60만 명쯤 돌파했대요. 근데 이제 환자에 따르는 가족들도 있죠. 최소한 환자 한 명당 2~3명만 우리가 계산을 해도 200만 명 이상의 가족들이 치매로 고통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제가 적어놨죠? 예, 5가구 중에 1가구. 앞으로 지금은 아니고요. 앞으로 한 3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지금의 추세라면 더 당겨질 것 같아요. 5집 중에 1가구. 자, 혹시 이 중에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다. 예,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는 분 하면은 이 중에서도 한 이쪽에 앉아 계시는 한 5-6분의 선생님을 아마 손을 번쩍 드시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아, 걸렸는데 돌아가셨어요. 예, 이게 삑삑 소리가 나는데 괜찮나요? 예, 상관없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각하다. 뭐가? 예, 치매라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시흥시에서도 우리가 100세, 이게 100세 건강 학교죠. 네. 테마가 치매잖아요. 테마가 치매. 그만큼 이게 치매 문제가 예, 제가 어디 떨어져 볼까요? 예, 그만큼 치매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치매는 뭔가 아마 공부를 하셨으니까 오늘은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이게 뭐 처음이 아니니까. 자, 치매란 무엇인가? 일단 어디에서 오는 병인가요? 예, 뇌에서 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치매를 노망이나 그 노화의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라 뇌에서 오는 병이다라는 거를 이미 다 어때요? 인식을 하고 계시죠. 병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인식이 됐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뇌가 기능적인 문제, 뇌에 병이 와서 뇌 기능에 손상이 오는데 어떠한 손상이 오느냐? 크게 이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옛날부터 문제가 되면 그건 치매가 아니라 정신지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정상이었는데 이전에 비해서 기억력을 포함한 판단력, 지적 능력들이 떨어지는데 거기서만 끝나면 우리가 치매라고 진단 내리는 것보다는 한 단계 더 가야 돼요.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준다. 아, 이러면 이제 우리가 치매구나. 그래서 치매를 진단할 때 마지막에 의사가 환자 얼굴 보고 진단하는 게 아니에요. 환자를 가장 잘 아는 누구? 보호자나 가족, 하다못해 이웃에 있는 사람이라도 환자를 가장 잘 아시는 분하고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현재 뭐가 문제이냐, 옛날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나를 옆에 가족이 보는 입장에서도 같이 우리가 판단을 통해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치매란 뇌기능이 손상이 되는데 이전에 비해서 기억력을 포함한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그것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오면 치매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치매가 어원이 좀 듣기가 어때요? 어투가? 별로 안 좋아요. 어리석을 치자에 어리석을 맺자래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나 또 뭐 제가 듣기는 홍콩 이런 나라도 치매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인지쇼, 인지증이라고 한답니다.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인지에 조금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꾸는 게 과연 중요하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대전 그 충남대학교에 치매 그 어떤 포럼이 있어서 거기를 이제 참석을 했는데 치매 가족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치매라는 이름을 좀 바꿀 생각은 없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치매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어감도 안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한 거는 치매라는 이름을 바꾼다고 모든 게 달라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 치매를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나 생각이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저 먼저의 생각이 들지만 뭐 이런 부분들에 이제 찬반이 많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치매를 이제 이름을 바꾸겠다라고 법적으로 어떤 그 뭐 결과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치매란 이런 병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뭔가 치매의 문제가 치매로 가는 것 같다라는 어떤 이제 그 달라진 걸 느끼고 또 혹시 치매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지만 초기에 병원을 빨리 찾아가지 않는 그런 그 인식의 문제가 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치매에 걸려서 우리가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왜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나는 치매일 리가 없어. 우리 가족 중에는 우리 집안에는 치매 걸린 사람이 없어. 근데 치매는 유전적인 병이냐? 라고 이제 문제를 저한테 준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자, 치매는 유전이 됩니까? 예, 된다. 예.
예. 예. 아니다. 예. 맞습니다. 그 치매는 유전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유전적인 소인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족 중에 치매가 있다 그래서 내가 100% 치매에 오느냐는 결코 또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치매의 유전적인 질환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그 생활 습관을 하느냐에 따라서 치매를 훨씬 더 많이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병에 걸릴 쯤에서 70, 80이 넘어서 치매에 안 걸리게 생활하는 거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언제부터 치매를 안 걸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느냐? 젊을 때. 예, 젊을 때.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에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 딱 들어가서 이제 보건 시간에 학교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는데 애들이 막 웃어요. 하하하, 선생님 우리한테 무슨 치매를 예방 교육하냐고. 근데 이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것도 거시적인 안목으로는 분명히 얘들도 나중에 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우리의 그 포커스는 뭐였냐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얘들이 이제 교육받은 거를 집에 가면 또 누구한테? 부모님, 할머님, 할아버지 리플렛도 근사하게 만들어서 버리지 않게끔 부채용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줬더니 이 학생들이 이제 수업이 끝나면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집에 가서 책상 위에 놔두거나 엄마한테도 이제 툭툭 내뱉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도록 하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바람으로. 근데 생각보다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처음에 강의하기 전에 애들한테 치매 인식도 이제 몇 가지 설문을 했는데 평균 점수가 한 60점도 안 나와요. 그런데 45분 수업 딱 끝내고 똑같은 문항의 질문을 다시 했더니 점수가 90점이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효과가 애들한테 하는 게 굉장히 미래 비전적인 부분에서 효과가 있더라.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문제를 이제 이렇게 치매가 아니다. 우리는 치매에 걸린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제 자기 만족 합리화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두 번째, 이거는 건망증이지 치매가 아니야. 나이 들면 이 정도의 기억력에 문제는 있어. 건망증일 거야. 나이 들면 다 그래. 이렇게 또 자기 자신을 그냥 합리화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또 하나는 혹시 치매면 어떡하지? 불안하잖아요. 치매가 치료가 완치가 쉽게 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완치가 안 되는 원인이 훨씬 많기 때문에 치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받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치매는 다 어떨 거야? 걸리면 다 똑같아. 치료되지 않아. 그러니까 미리 알면 뭐해? 방법도 없는데. 예,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죠. 치매는 언제 발견해야 돼요? 초기에. 왜요? 그렇죠. 치료 가능할 수도 있고 지연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애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제 시민들한테 치매 검사 이렇게 조금 이제 밖에 나가서 홍보하시면 애려 50대, 60대는 아유 치매 검사 한번 해보자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신대요. 그런데 70, 80이 넘으면 에이 나 그런 거 안 한다고. 예, 난 치매 아니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아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때 검사해도 아직 늦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치매를 걸리기 이전 단계부터 예방 차원에서도 검사를 하는 거를 좀 이제 우리가 인식을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은 60세 이상 한국 국민에게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건강보험 그 뭐죠? 예, 이게 말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건강검진. 예, 건강검진 할 때 치매 검사가 요즘에는 필수 항목으로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치매 검진 안 한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분을 기억력 검사하게 할까요? 누구나 다 하는 거라고 하시면 돼요. 예. 60세 이상은 건강에도 다 하는 거다. 그리고 이건 치매 검사이기 이전에 기억력을 알아보는 검사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래도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조금 최근의 자료인데요. 올 9월 달에 요 근처 옆 동네가 아닌가 싶어요. 광명시가 여기서 멀지 않죠? 광명시에 있는 시민들 926명을 대상으로 제가 조사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치매에 대한 인식, 얼마나 인식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기 빨간 거 동그라미 친 항목은 뭐냐면 평균 점수가 과락,
과락이라 하면 60점이 안 되는, 50점이 채 안 되고 50점이 왔다 갔다 하는 점수들이에요. 치매에 걸리면 가족과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답이 틀린 거예요. 완치 가능한 치매도 있습니까? 예. 근데 아니다라고 하신 분이 많은 거예요. 이 점수 굉장히 낮고. 이상한 행동을 보여야만 치매냐? 라고 물었더니 이상한 행동을 보여야만 치매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치매에 걸리면 이상한 행동을 다 보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또 하나,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이 알츠하이머 병이냐? 물어봤더니 맞아요, 아니에요? 네. 맞아요. 60% 이상이 알츠하이머 병인데 알츠하이머 병 따로 치매 따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균 몇 점 나왔냐? 61.9점. 예, 62점, 100점 만점에 62점 정도가 나왔어요. 옆 동네의 광명시. 시흥시는 하면 제가 예측컨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백세건강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62점 정도가 나왔어요. 그 가까운 나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치매 문제가 훨씬 심각하거든요. 거기는 뭐 노인 인구도 20%가 넘어가요. 국민의. 몇 점이나 나오느냐? 일본은 92점이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일본 시민들은 치매에 대한 그 태도나 인식이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뭐 좋은 건 본받아야 되잖아요. 물론 뭐 이렇게 독도 때문에 우리가 감정은 좋지 않지만 좋은 건 복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부럽더라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치매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치매 가족의 부양 부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좀 나눠야 되는데 치매란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이런 치매 때문에 가족이 왜 힘든가? 첫 번째 보시면 굉장히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이제 치매에 걸면 몇 년이나 살까? 예? 예? 오래 살아요. 맞아요. 오래 살아요. 예, 평균 10년을 넘습니다. 물론 개인의 건강의 차이에 따라 다르고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10년 이상 사세요. 실제로 치매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요. 이제 치매가 진행이 되고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여타 다른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또는 가족의 생활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 중에서도 저부터도 우리 가족 중에 제 부모님이 혹시 치매 환자다, 치매가 있다. 그러면 저도 사회생활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겠죠. 그렇죠? 나와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이제 집에 치매 환자가 한 분 계시면 나머지 가족들도 동일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래요.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인데 그것도 막내 며느리가 모시고 사는데 막내 며느리 나이가 많이 먹어봤자 30대 초반이에요. 3년 때 시어머니 모시는데 처음 시어머니를 모실 때는 친구들이 그래도 간간히 전화를 해줬대요. 그래서 오늘 모임인데 나올 수 있어? 또는 뭐 언제 날짜인데 우리 좀 얼굴 같이 보자. 이런 데 전화들이 짬짬이 왔대요. 근데 이제 전화 올 때마다 이 며느리는 나가는 횟수보다는 뭐가 많아요? 못 가는 게 많지요. 그러니까 아유 이번에는 힘들어. 다음에 보자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전화 오던 친구가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전화 오던 친구도 1년이 가도 전화가 안 와. 집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 친구들은 집에도 올 수도 있고 이렇잖아. 친척들도. 집에 오면 누가 있어요? 시어머니 있고 이제 환자분이 계시니까 불편하고 하니까 집에 사람이 왕래하는 것도 거의 없고. 그래서 치매 환자를 모시는 그 며느님 말씀이 그래요. 본인이 치매 환자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외롭고 힘들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개인의 생활의 변화, 가족의 변화들이 오고요.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가 극복이 쉽게 되지 않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흐르다 보면 심한 경우는 치매 어르신을 학대하거나 유기 또는 죽음에까지 이르는 올 초에도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도 크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예인 누구의 아버지가 본인의 치매 걸린 아버지를 살해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분들은 이제 유명인의 뭐 어떤 관계되는 분이라서 더 크게 확대가 됐지만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시는 이제 분도 실제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서울의 한 구에 사시는 분인데 3년 동안 치매 걸린 부인을 혼자 돌보시다가 부인을 목 졸라 살해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같이 동반자살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아들한테 말은 해야 되겠거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문자를 했는데 다행히 아들이 가까운 근처에 있었나 봐요.
아버지의 목숨은 이제 다행히 이제 돌아가시진 않았는데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느냐. 치매에 걸린 가족이 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다 자살하고 학대하고 유기하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극복이 어려우신 분들,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사회와 교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아시는 그분도 3년 동안 치매 진단 받고 보건소에 치매 진단 받았는데 치매를 진단받은 이후로 보건소를 한 번도 안내를 안 하셨어. 그러니까 온다 말로만 하시고 전화하면 그다음에 그 잘 열심히 다니던 교회도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학력 수준이 굉장히 높으셨어요. 그러니까 70세가 넘으셨는데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창피하고 치매라고 하니까 자식들도 아들이 셋이나 있어요. 자식들은 뭐 했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자식들한테도 어머니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들 생활해라.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망가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모든 걸 본인이 다 끌어안는데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가족분도 가족 강의를 하면 그런 이야기해요. 선생님 말씀이 참 맞는 거는 제가 알겠는데 가서 한 일주일만 살아보고 그런 이야기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어요. 똑같은 말을 10번, 20번, 100번. 그리고 밥을 금방 드셨는데 돌아서서 언제 밥 먹었냐고 화내시고 그 다음에 계속 뭐가 없어졌다고 하시고 누군가가 나를 뭐 잘못하게 만들었다고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많아지면 그거에 대한 응대가 한두 번이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는 가족들이 잘 관리를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우리가 가족 전체 또 사회가 안녕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관계의 부정적인 변화와 뭐 가족의 관계의 질 변화 또는 역할 분담으로 인한 갈등 이런 것들이 실제 치매를 더 부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 강의의 주제가 이렇게 이제 뻔한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치매 때문에 가족이 파괴되고 안 좋은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것들을 긍정적으로 경험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치매가 반드시 어떤 부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은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몇 가지 제가 이제 그 근거가 되는 그런 자료들을 가져왔는데 애려 환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가족들의 결속력이 더 증진이 됐다. 그리고 내가 환자를 돌봄으로 인해서 내 자신감, 내 자존감이 더 많이 상승이 되더라. 더 나아가서는 이 내가 좋아하는 경험이 돌보는 경험이 굉장히 좋은 측면으로도 많이 발전이 되더라라는 거.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도 찾게 됐다라는 여러 가지의 그 긍정적인 방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치매 문제가 가족들에게 스트레스와 부담감만 주느냐 그건 아니라는 걸 제가 오늘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걸 통해서 당신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궁금하시죠? 제가 이제 3권의 책을 소개를 드립니다. 이 책은 이제 치매 가족들이 직접 쓴 수기집이에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서울시에 이제 근무를 하면서 치매 가족들에게 매년 치매 수기 공모를 했어요. 요즘에 이제 국가중앙치매센터에서도 하던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치매 가족들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냈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건소나 센터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모범이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어렵지만 그 과정이나 그 본인의 사례를 좀 글로 써달라 해서 수기를 이렇게 이제 모집을 했죠. 근데 매년 한 5, 60편씩 모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25개 보건소에 다 치매센터가 있어서 가족들을 이렇게 만날 기회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근데 이제 매년 이렇게 책으로 그걸 또 냈어요. 첫 번째 책 제목이 뭐죠? 예. 제가 아마 뭐 저번에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책들은 제가 제목을 지은 것도 아니고 작가가 지은 것도 아니고 직접 수기를 쓰신 가족들이 이제 그 수기의 제목 중에 제가 정말 좋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뽑아서 두 번째 책은 아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 세 번째 책은 다시 부르는 희망 노래입니다. 이러한 책들이 사실은
대중에게 많이 읽히면 좋겠는데 이게 또 이제 문제가 공공기관에서 모집한 수기고 이러다 보니까 책을 만들었으나 돈 주고 팔 수는 없어요.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을 우리가 조금 같이 공론화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책 세 권을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작년에 작은 논문으로 냈는데 제목이 제가에서 치매 노인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극복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책 그 논문을 우리가 이제 썼죠. 근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실제 많은 가족들의 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에 한 두세 개만 잠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보면 바나나 한 개의 추억이라는 그 수기가 있어요. 바나나를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굉장히 바나나에 얽힌 추억이 많나 보다 이런 생각은 드시죠? 이걸 쓴 이제 그 가족이 40대 후반에 따님이세요. 근데 이 따님이 불행히도 부모님이 두 분 다 치매세요. 아버지도 치매, 어머니도 치매. 근데 이제 덕에 더 하나 불행이 더 겹쳤어요.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무남동료 외동딸. 근데 이제 얼마나 힘든 가정들이 많았겠어요. 한 분 더 힘든데 두 분이 다. 아버지가 어느 정도 심하시냐면 어느 날 집에 가서 보면 냉동실에 익지도 않은 생고기를 빼서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랑. 냉동실을 이제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잠궈 놓으신대요. 그러면 치매 걸리면 뭐가 세지나요? 힘이 세지시죠. 아버지가 다음 날엔 가서 보면 냉동실을 다 뜯고 예, 고기를 또 드시고 계시고 왜 같이 모시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또 치매에 걸리셨어도 굉장히 그 완고한 성격은 변하지 않아요. 가부장적인 성격. 딸은 출가 외인. 그래서 같이 사는 건 또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소변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했고, 근데 이분이 그럴 때마다 돌볼 사람도 딸 혼자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생각들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정말 요양원에 모셔야 되느냐 이런 이제 갈등들도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본인을 문득문득 되돌리게 하는 그런 이제 그 추억이 있어요. 뭐냐면 이 딸 하나를 부모 두 분이 굉장히 극진히 키웠어요. 사실은 부모님이 6.25 때 이제 월남하셔가지고 남대문에서 장사를 하셨대요. 두 분이서. 장사가 잘 되는 날 혼자 기다리는 딸한테 사가지고 오시던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나나. 그래서 바나나 한 개 추억이었던 거죠. 그 바나나를 사오던 부모의 정성, 그죠? 그 자식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잊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모를 이렇게 모시다 보니 또 이분이 시집을 가서 딸을 셋을 뒀는데 그 딸 셋도 엄마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애들이 중고등학생인데 주말에는 할머니 집에 가서 그 학생들이 할머니 돌볼 테니까 엄마는 주말에 좀 쉬어라. 뭐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족들의 도움과 그다음에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상기하는 그런 것들이 끝까지 부모를 모시게 할 수 있는 힘이 됐다. 이 수기를 썼을 때는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만 계시는 상황이었고, 또 밑에 보시면 영의 이모 오늘 밤 엄마 꿈속에 꼭 한 번만 와주세요. 이런 수기도 있어요. 이 수기를 쓴 분도 따님이세요. 근데 이제 따님이 영의 이모를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엄마가 치매가 왔는데 이 딸을 부를 때 영애야 영애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영애야 부르는가 나중에 봤더니 이 영애가 이북에 두고 온 막내 여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가 왔는데 딸을 보고 막내 여동생하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막내딸을. 근데 막내딸이 엄마를 모시고 사는데 언니 오빠는 다 알아. 근데 막내딸만 영애라고 부르니까 속이 상해 안 상해요? 상하죠. 내가 엄마를 모시고 사는데 나만 몰라본다. 근데 나중에 이제 친척분 통해서 들은 건데 치매분 어르신들도 가끔씩 정신이 맑아지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친척분한테 그러셨던 거예요. 우리 막내딸이 나를 이렇게 돌보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은데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 그걸 이제 전에 들으면서 딸이 이제 많은 반성을 해요. 내가 그렇게 엄마가 나를 못 알아본다고 투정대고 했는데 그렇게 엄마가 보고 싶어하는 영의 이모가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모가 엄마 꿈속이라도 한번 나타나서 엄마의 소원이 풀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로 이 수기가 끝이 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점을 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 노인의 어떤 그 부양을 잘 극복해낸 가족들은 사실은 처음부터 다
저 승화기에 이르는 아주 극복이 극진이 잘 되는 그런 단계로 가느냐는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다 처음엔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치매라는 문제에 딱 직면하는 직면기에서 많은 후회와 죄책감을 가져요. 가족들이. 왜냐하면 부모님이 또는 내 배우자가 치매에 걸린 이유가 꼭 나 때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가 이미 몇 년 전에부터 좀 안 좋았는데 그때 내가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료했더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덜 진행됐을 텐데 하는 후회, 죄책감. 그 반면에 평생 내가 이제 이 환자를 돌봐야 되는 가족이지만 그런 부담감이 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치매 그 수기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전쟁과 같은 일상. 그러니까 날마다 사는 게 전쟁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시면 사실은 우리가 극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대부분의 가족들은 이제 이런 전쟁터를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그 바나나 한 개의 추억처럼 지극한 사랑을 떠올리면서 최선을 다시 다해야지라고 마음을 다잡기도 하고, 또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다른 가족들의 이해와 지지. 그러니까 아까도 그 따님들이 와서 돌봐주는 거, 딸들이 남편이 한마디 해주는 거, 또 친척들이 와서 아유 고생한다라고 한마디 해주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된다. 근데 이제 며느리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안 그래도 시어머니 모시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신우들이 와서 꼭 한마디씩 하고 간대요. 뭐라고 하고 가나? 아유 잘 좀 해주지, 우리 엄마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를 못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이상하게도 잘 계시다가도 딸들이 오거나 아들들이 오면 밥 안 먹었다. 아들이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어머니 식사 잘 하셨어요? 오늘 즐거우셨나? 하루 종일 뭐 잘 계셨어요? 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하루 종일 밥을 꼴도 못 봤다 이렇게 한다잖아요. 실제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한 번씩 이제 찾아온 딸들 또는 친척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조금 잘해주지, 노인의 삶은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갈 때 진짜로 마음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가족들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 모임을 하거나 가족 프로그램을 하면은 어떤 가족분들은 그래요. 이런 교육을 나만 받으면 안 되겠다. 조금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와서, 대전에 사는 우리 아들도 어디 인천에 살고 있는 우리 딸도 와서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또 하나,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극복해내시는 분들이 가족의 어떤 그 이해와 지지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도움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이제 치매지원센터라고 이름이 되어 있지만 보건소나 치매센터나 이런 데서 도와주는 그런 도움들, 그러니까 경제적인 도움이 아니라 거기에 가면 치매 문제만큼은 이야기를 할 때 알아주는 거, 그리고 여기에 오면 나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어떤 동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 이제 조금 그 다음 단계를 가게 되면 이제 환자를 보면 안타까워요. 옛날에 젊을 때 그렇게 쟁쟁대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그다음에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고, 어떤 그 수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하다. 더 이상 나빠지지 말고 지금 이대로만 내 곁에 있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단계를 조금 더 승화하신 가족들은 돌아가시고 나서도 본인이 받았던 그런 그 도움들을 사회에 환원하는 거예요. 실제 가족분들 중에 이제 열심히 치매센터에 와서 이제 도움을 많이 받으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보건소나 센터에 오셔서 다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가 있다라는 걸 보면 실제 치매 문제를 극복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가족과 자원의 돌봄들이 필요하다. 결국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같이 도와줘야 되고 다른 가족들도 같이 그 고통을 나누어 가져야만 그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이 수기의 결론을 내리자면, 치매 노인을 돌보는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가족들도 처음부터 신체적인, 정신적인 극심한 좌절과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다. 그러나 이런 가족들이 어떻게 잘 극복을 했느냐, 가족들의 돌봄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일상생활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이나 상담이나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가 하는 행동을 왜 그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 답답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를 통해서 치매란 뭐냐도 많이 알고,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도 많이 이제 아셨잖아요. 실제로 치매 환자가
계속 밖을 나가려고 그래. 배회를 하려고 한다. 배회를 하려고 할 때 가족들은 어때요? 대부분? 못 나가게 하죠. 문 잠그고 못 나가게. 그 환자는 못 나가게 하면 못 나가요? 안 나가요? 더 나가려고 하죠. 거기에서 싸움이 벌어져요. 실제로 배회를 하는 환자분의 그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 제가 모르겠어요. 이제 상반기 강의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그 내면에는 뿌리 깊은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 불안함과 초조함 때문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환자는 환자에게 외려 가족들이 화를 내고 못하게 하면 그 불안함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함을 잠재울 수 있는 원인을 우리가 파악해야만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교육을 할 때도 실제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와서 보니까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나처럼 힘든 가족들이 정말 많구나를 통해서 우리가 동질의식. 그러니까 왜 그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자조 모임들이 많은데 유방암 걸린 분들이 모여서 유방암 환자들의 어떤 모임이 있어요. 핑크리본이라고 하던데 얼마 전에 저희 학교에도 와서 그 핑크리본 유방암 환우들 모임인가에서 오셔가지고 유방암 예방 교육을 하더라고요. 검진 교육을. 근데 그분들이 다 유방암이 걸려서 완치되신 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얼굴이 밝아 보이세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처럼 실제로 이제 거기도 가서 보면 나만 유방암 걸려서 한쪽 유방 드러낸 줄 알았더니 다른 분들도 정말 많고 잘 극복하고 밝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면 그것을 통해서 나도 그 힘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족들의 어떤 지지 모임이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항상 드리죠. 제가 항상 말하지만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마라톤 달리기다라고 저는 항상 표현을 해요. 우리가 100m를 달릴 때랑 마라톤 달릴 때랑은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근데 마라톤을 달리면서 100m 달리듯이 달려서는 절대로 완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라톤 하다 죽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가끔씩 마라톤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건강상의 관리 또는 스트레스 조절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라톤을 몇 번 완주한 사람도 이게 이제 그 스트레스 조절이 잘 안 되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기도 하는 것처럼 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그 역할은 사실은 단거리 어떤 그 100m 달리기하고는 다른 굉장히 긴 길을 가야 되는 굉장히 힘든 그 길이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먼 길을 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쉬고 또 배가 고프면 선생님들도 우리도 2시간 강의를 하면서 중간에 쉬고 간식도 먹고 저도 잠시 물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사실 있어야 되는데 많은 가족들은 그게 사치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많은 가족 교육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치가 아니다. 당신도 마라톤을 달리는 선수처럼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가 사치가 아니라 당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그게 결국은 돌아서 누구에게 도움을 주느냐? 환자를 돌보는 그 이제 자세가 달라지잖아. 가족 그 돌봄자가 약간 우리가 왜 여행을 왜 가죠? 여행 갔다 오면 어때요? 기분이 그쵸? 기분이 달라져서 삶이 조금 더 유난히 되잖아요. 삶이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 건 사치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쉬는 거, 본인이 조금 본인을 위하는 시간을 갖는 거가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사치가 아니라 더 잘 돌보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식들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어떤 가족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따님이신데 따님이 이제 치매 걸린 어머님을 돌봐요. 근데 너무나 힘드니까 본인이 어느 날부터는 이러다가는 내가 정말 죽겠거든. 그러니까 문을 잠그고 돌볼 사람이 없었어요. 그분도. 그러니까 어머니가 집에 계시면 방문을 잠가 어머니를 밖에서 못 나오게 잠그고 본인이 한강에 나가서 2시간씩 마라톤을 하다 온대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어느 날 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 저 집 딸도 엄마가 치매더니 드디어 미쳤구나. 같이 저게 유전도 된다 하더니 아이고 이게 유전이 됐나 보네.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그런 과정에서도 그거를 무시하고 그렇게 한 1년을 본인을 위한 그 시간을 가졌대요. 그리고 길거리 가다가 본인이 좋아하는 게 나무 꽃이래요.
그럼 본인이 옛날에는 이게 뭐가 중요해? 엄마 돌보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라고 했다가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것도 찾아야지. 어느 날은 화분도 하나씩 사다가 집에 모으고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서 그게 5년 전인데 지금 와서 이제 5년 후에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 과정에 본인이 어떤 생각의 전환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이제 아까 광명시에 925명 그 시민들한테 치매 인식도 조사도 했는데 동일하게 또 무슨 조사를 했냐면 광명시에 있는 치매 가족분들 있죠. 대상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서 이런 물음을 했어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치매 환자를 돌봅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많은 다양한 답변이 있는데 그중에 60% 이상의 가족들이 24시간 이상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예. 24시간이 넘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가족분들이. 근데 제가 그 밑에 문항에 왜 24시간이냐 또다시 한번 더 물음을 줬더니 자면서까지도 돌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어머니가 92세인데 치매세요. 밤에 배가 너무 심하시니까 주무실 때 당신 발하고 어머니 발을 묶어. 같이 이제 묶어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뒤적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다 느낌이 오죠. 잠이 제대로 주무시겠어요? 안 되는 거지. 또 어떤 며느리가 그래요. 저는 저녁에 잠을 거의 못 잡니다. 어머님이 저를 자게 두지를 않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 벌어지시나요? 그랬더니 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해서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위에서 시어머니가 내려다보고 있대. 예,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요. 실제예요. 왜 내려다보고 있느냐. 어머니가 이제 망상이 굉장히 심하신데 누군가 와서 며느리를 해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그 며느리를 이렇게 뭐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려고 하다 보니 한 손에는 뭐가 있어? 지키려니까 도구가 있어야지. 해치려고 그 망상 안에 있는 사람을 한 손에는 어떨 때는 가위도 있고 어떤 데는 과도도 있고 막 이렇대요. 자다가 얼마나 소름이 끼치겠어요. 그쵸? 그럼 이제 그때부터 뭐 잠이 자지겠나요? 제가 이제 그랬어요. 방에 좀 문을 잠그고 주무시지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아유 선생님 문을 잠그면 저녁 내 문 여는 달그닥된 소리에 더 잠을 못 잡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 고통을 사실 혼자서만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사회적인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런 분들 24시간을 돌본다 하시는 분들한테 낮 동안만이라도 어때요? 우리 애들 유치원 가듯이 주간보호센터 이렇게 잠깐 모시는 4-5시간. 그 다음에 집에 돌보러 오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와서 서너 시간이라도 돌봐주시면 그때는 누구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 그거를 꼭 해라. 제가 항상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제 강의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가족분들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셔도 같이 옆에서 지키는 거야. 예. 불안하니까. 그리고 주간보호센터를 보낸다는 것도 우리 어머니가 아직은 거기 가실 때는 아닌데 그리고 또 신우들한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지? 뭐 이런 갈등들. 아주 심한 경우는요. 단기보호 시설을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 때 한 일주일 또는 한 달 환자분을 좀 맡기는 거야. 그리고 다시 내가 조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다시 영원히 모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본에서 잠깐 그 치매 공부를 잠깐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시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유치원처럼 아침마다 가서 이렇게 송년해주는 그런 이제 데이 주간보호센터가 있고 또 한 3일 정도만 맡기시는 가족들이 한 3일 어디 여행 갈 때 치매 환자분이 있어서 못 갔잖아요. 그동안은. 근데 잠깐 맡기고 여행 갈 수 있으면 갔다 와서 더 어떻게 돌볼까요? 더 잘 돌보지. 갔다 왔는데 더 못 돌보진 않아요. 사실은 미안해서도 어때요? 더 잘하게 되지. 그래서 그런 다양한 어떤 혜택들이 많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2007년 이후로 이제 장기요양 보험이 생기면서 조금씩 그런 변화들을 가져오고 드디어 이제 올해 하반기에 생긴 거는 치매 특별 등급이에요. 그건 뭐냐면 사실 가족을 위한 서비스의 대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치매가 사실은 등급 판정 받기가 어때요? 굉장히 두 발로 잘 걷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장기 요양 등급에서는. 근데 치매 환자는 두 발로는 잘 걸어요. 그럼 걸으면 뭐 해요? 옆에 누군가가 항상 24시간? 글쎄요. 어떨지 모르니까 특히 더 걸음을 잘 걸으시면 어때요?
더 불안해요. 더 위험해. 우리가 왜 애들 키울 때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누워있을 때가 좋아. 얘가 걷기 시작하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렇게 비유하는 게 조금 잘못된 비유일 수는 있으나 가족이 정말 힘들 때는 언제냐면 치매 초기 단계에 환자도 아직 인식이 덜 되고 가족도 치매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때 사실 더 많은 갈등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사회적인 지지가 되지 않는다면 가족분들이 혼자 감당하기가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회적인 지지라고 한다면 뭐 그분들한테 뭐 돈을 많이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 어딘가에 본인이 필요로 할 때 돈 받을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주간보호든 아니면 요양보호사 그 제도든 아니면 방문간호든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잘 이용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가족 교육을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런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강의를 끝내고 젊은 분이에요. 선생님 장기요양 등급을 어떻게 받나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등급을 판정을 안 받으신 거예요. 본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머니가 치매 초기 단계는 훨씬 지나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의 그것들이 실제 이제 이런 교육이 이런 강의가 왜 중요하느냐 시민들의 어떤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적어도 주위에 치매 환자가 있고 그런 고통받는 가족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묵인하실 거예요? 아니죠. 알려주시겠고 그 다음에 그 가족이 문을 잠그고 2시간씩 나가서 한강을 뛰는 마음을 어때요?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교육만큼 이 아는 게 힘이고 교육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꾸준한 교육을 이 시흥시에서 한다라는 것이 시흥시 맞죠? 그래도 다른 데 된 건 아니죠. 예, 굉장히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 또 꾸준히 오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저번에 그 상반기도 말한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좋은 그 예방 중에 하나인데 무슨 예방?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은. 앉아서 계속 지금 제 말을 할 때 머리를 끄떡끄떡 하시고 새로운 걸 많이 배워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치매 박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치매 예방하는데 좋은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로운 걸 배우래요. 새로운 걸 배우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 중에서도 이제 다양한 본인이 또 근데 관심 있는 걸 배워야 되고 재밌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운동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책을 읽어라 이러죠.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책을 읽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활자만 보면 잠이 오는 사람 있죠. 그분은 책 읽으면서 예방하려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치매가 빨리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과 배우는 것만큼은 하기 싫어도 해도 이게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치매 환자 가족은 실제 환자 이외에 숨겨진 또 하나의 환자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제2의 희생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가사 노동해야죠. 치매 환자 돌봐야 되죠. 피로감이 몇 배로? 2배, 3배 이상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은 수의 가족들이 이제 주 돌봄자를 우리가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들은 우울증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 교육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선생님, 제가 요즘에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싫어요, 이것도. 얼마 전에. 무슨 버릇이 생겼냐고 그랬더니 제가 집에 누워 계시는 우리 이제 친정엄마를 모시고 있는데 치매가 이제 거의 뭐 말기 정도 되셨는데 한 10년 모셨대요. 친정엄마를. 근데 이제 집이 8층인데 이렇게 베란다를 내려다보면 최근에 느끼는 생각 중에 자꾸 뛰어내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본인을 자책하셔. 저한테 하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치매 걸린 친정엄마 두고 뛰어내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본인을 자책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친정엄마 돌보는 고통만이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미안함이 항상 있으세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친정엄마라 누구한테 미안해? 남편, 시댁 식구, 그다음에 자녀들도 그런데 엄마, 삼촌들도 다 있는데 왜 할머니는 우리 집에 계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이 2배, 3배 더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그래요? 뛰어내리고 싶은 것이 잘못된 생각이다가 아니라 뭐예요? 우울증이 심하신 거죠. 치료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환자를 방치해버리게도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잘 걸리지 않도록 사실은 사회적인 어떤 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여러 이제 조사 연구에서 보면은 가족의 3분의 2 이상은 한 가지 이상의 이런 신체적인 병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통, 심장, 고혈압, 관절염, 소화기 뭐 이런 등등의 신체적인 질환을 한 가지 이상은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또 변화가 부부 가족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부부 가정이 많으실 거예요. 자녀분들 다 나가고 남편하고 두 분 사시는. 얼마 전까지 저희 친정 부모님도 그랬죠. 그러다 이제 제가 최근에 부모님하고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여든이 되시니까 굉장히 외로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외로움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너무 막 그 외로움이 이제 심하셨는지 기억력에 조금씩 문제가 된 걸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갈 때 예전에는 그렇게 그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흥미가 많으셨는데 똑같은 길을 10번을 가셔도 계속 모른다는 거. 이 길을 처음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대로 뒀다가는 나중에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제가 가감히 부모님이 사시는 집을 정리하고 같이 살자 제안을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한 5년 전만 해도 제가 같이 살자고, 제가 사실은 직장을 다니니까요. 아이도 키우기도 힘들고 그때는 이제 부모님의 힘을 좀 빌고자 그때는 과감하게 거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과감하게 이제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지금도 그 우울함이 문득문득 있는 걸 느끼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깥 바람 쐬시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한 번씩 나가서 이렇게 뭐 슈잉하고 드라이브도 하고 이러면 기분이 또 확 달라지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두 부부 가족만 있다 보니까 그러기 쉽지 않죠. 그 다음에 그 두 부부가 계시다가 한 분이 치매를 알아. 그럼 누가 돌봐야 돼? 배우자가 돌봐야 되죠. 근데 배우자도 누구예요? 노인이야.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족 프로그램에 가서 보면 앉아있는 대부분이 70대, 80대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또 치매는 남성과 여성 중에 누가 더 많이 걸려요? 여성이. 그러니까 가족들이 오신다는 분들이 대부분은 남자 배우자분이 많아요. 그러면 남자 어르신들이 하나같이 뭐가 가장 힘드십니까? 돌보시면서 그러면 의식 해결하는 게 힘들대요. 그러니까 음식과 뭐예요? 옷,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가족들이 그럼으로 인해서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은 3분의 2 이상이 갖고 있다. 그리고 많은 가족들이 호소하는 게 뭐냐면 불면, 잠을 못 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아까 거기 가족분도 그러죠.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약의 힘을 빌어보기도 했는데 혹시 잠이 안 와서 수면제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에 이제 병원 생활할 때 3교대 근무를 하잖아요. 병원에는. 그러면 이제 밤에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니까 저도 약을 좀 먹으면 달라질까? 수면제를 먹어본 적이 저도 경험이 있어요. 근데 얘를 먹으니까 머리가 더 몽롱하더라고요. 그 잠을 자는 건지 내가 지금 어디 공상에 있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불면 때문에 또 그것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우울이 오고 또 반대로 우울 때문에 또 잠을 못 자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면 결국은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아질 거고 그렇게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 가족을 치매 환자분을 잘 돌볼 수가 없어지는 거고 짜증스러워지고 이렇게 되는 계속 그런 이제 순환이 똑같은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2010년부터 2012년에 있는 서울시에 그 치매 환자의 주 부양자, 주 가족들 1133명을 대상으로 요인 어떤 것이 가족의 부담을 가장 많이 가져오게 하느냐 그 요인이 과연 뭐냐를 조사해 봤더니 맨 마지막에 보시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정신행동 문제들 그러니까 막 배회, 망상, 공격 이런 게 많잖아요. 그게 많을수록 힘들다. 그 다음에 이제는 혼자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전화기를 사용하는 거, 텔레비전, 리모컨을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어디 뭐 냉장고 문을 여는 거, 가스레인지 사용하는 거 이런 어떤 도구적인 일상생활 하는 게 이제 어려우면 옆에서 계속 누가 붙어 있어야 돼요? 가족이. 그게 더 있을수록 힘들고 그 다음에 하루 중에 내가 얼마나 환자를 돌보느냐 결국은 24시간 돌본다 하시는 분일수록 부양의 부담은 훨씬
클 수밖에. 누군가 중간중간에 도와주시는 분이 이건 없어요. 자료에. 제가 추가로 가져온 자료니까. 예, 중간중간에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면 이 부담은 좀 더 줄어들 텐데 24시간 혼자서 돌보시는 분은 너무 힘든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양자도 어떤 질병을 같이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까 그 며느리 같은 경우는 우울증에 강박에 이런 여러 가지 정신과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럴수록 부담은 더 커지는 거죠. 근데 다시 바꿔서 말하자면 이런 가족의 부담을 주게 하는 요인들을 우리가 최대한 조절하면 그것들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행동 증상들 아마 교육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그런 것들은 대처하는 방법들을 조금이라도 알려주면, 그러니까 환자가 계속 똑같은 말을 물어봐. 어떻게 해야 돼요? 미치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말. 계속 물어보면 한두 번이지. 밥을 방금 먹었는데 돌아서서 계속 밥 달래. 근데 또 환자가 고혈압이나 아니 어떤 성인병이 없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당뇨나 이런 또 병이 있어. 막 계속 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하고 알게 되면 조금 더 달라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 중간중간에 돌봐줄 수 있는 분을 이제 우리가 같이 병용한다면,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나 또는 다른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도움이 됐을 때 훨씬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부양자도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도 정신적으로 아프든 신체적으로 아프든 환자 돌보느라고 나는 괜찮아 가 아니라 본인의 아픈 것들도 치료해 나가야만 그런 부담들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지원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왜 환자 자신이 아니라 가족 자신을 돌봐야 되느냐. 가족의 삶이 환자만을 돌보는 게 다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갈 길이 굉장히 멀어요. 예, 갈 길이 10년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뭐 하셔야 돼요? 휴식하셔라. 그리고 가족이 행복해야 누구도 행복하다. 환자도 나도 우리 모두가 행복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이 행복할 수 있는 거를 찾으셔야 돼. 친구를 만난다거나 좋은 취미를 가진다거나 기분 전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까 엄마를 문 잠가놓고 2시간씩 뛰고 오셨던 그 따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게 화초를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 어느 날부터는 화초 사는 거에 돈을 아끼질 않았대요. 그랬더니 화초를 집에 갖다 놨더니 엄마도 그걸 보면서 같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이렇게 이제 우울한 기분 지속이 되면 환자와 돌보는 가족 모두가 지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자신을 돌봐야 된다. 그리고 돌보는 가족의 휴식이 없으면 점점 더 힘들어져서 결국은 환자 치료에도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가족의 삶은 환자를 돌보는 일만이 다가 아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도 중요하고 자기 자신도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가족들의 어떤 그 부양의 고통들을 나눠 갖게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쉬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필요성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여기서부터는 있으실 거예요. 열심히 막 찾으시는데. 치매 단계에 따라서 느끼는 가족들의 그 위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치매는 점점 어떻게 되죠? 진행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초기 단계에서 우리 어머니가 또는 우리 아버지가 좀 이상해 라고 느끼는 가장 이제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들이 뭐죠? 예, 깜빡깜빡.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이 해놓고도 언제 그랬냐고 화를 내신다거나, 그 다음에 방금 하고 난 이야기를 돌아서서 잊어먹는다. 요 정도로 이제 처음에는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아주 심각성, 부양의 고통이 너무 심각해. 그 정도는 사실은 아니에요. 단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초기 단계를 좀 지나가시면 이제는 자주 다니던 길을 어느 날 너무 낯설다. 그래서 내가 경로당 갔다 오다, 노인정 갔다 오다 집에 오는데 집 찾아오는데 한참 걸렸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무심코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넘길 수 있으나 절대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문제.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요. 부모님이 길을 모르신다고 한다. 여기 계신다. 와서 모시고 가라. 그러면 이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치매 초기는 지나신 거예요. 예. 조금 더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같이 살던 가족을 어느 날 문득 보고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초기에 시간적인 감각,
그러니까 지금이 몇 월 며칠인지 언제인지 우리 치매 초기 검사할 때 뭐 검사해요? 몇 월 며칠이냐부터 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간적인 지남력이 문제가 되고 조금 지나가면 공간 감각이 좀 떨어져요. 더 지나가면 사람에 대한 근데 이게 모든 치매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알츠하이머 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혈관성 치매라고 들어보셨죠? 그거는 좀 더 달라요. 그거는 어느 뇌의 영역에 혈관에 그런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양상들이 좀 다르고 증상이 안 좋아진다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또 그대로 계속 멈춰 있다가 또 갑자기 뚝 떨어지다가 애를 조금 더 상승되기도 하고 뭐 이런 아주 약간 그 비정형적인 형상들을 보이지만 알츠하이머 병에서는 대부분 치매가 60, 70%가 알츠하이머 병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서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찾아낼수록 그 진행 단계를 훨씬 더 늦출 수가 있어요. 얼마나 늦출까요? 최소 2년 이상은 늦춰요. 그러니까 초기에 개입할수록 2년이 5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을 쓰죠. 약을 쓰는 거는 치료제는 완치약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연시키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지연시키는 약을 언제 쓰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쓸수록 도움이 될까요? 초기 단계에 쓸수록.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 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가족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초기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빨리 뭘 받아야 돼요? 빨리 진단 받아서 빨리 어떤 대처를 하면 조금 더. 그러니까 많은 가족들이 그런 그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갔더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오래 유지하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제 2단계가 지나면 이제 치매 말기가 되죠. 그러면 가족들의 고통은 애려 조금씩 그러니까 힘든 부양의 어려움은 애려 줄어든다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환자가 누워 있지요. 심하면 또 이제 집에서 못 모시면 요양원에 모셔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물론 마음은 어때요? 안쓰럽고 그다음에 또 짠하고 뭐 이런 그 심리적인 것들은 심해지지만 차라리 어떤 부양에 대해서 어려운 신체적인 고통들은 애를 줄여든다고 하는데 가장 힘든 게 이제 그 초기나 중기에 이런 단계들에서 이제 가족들이 더 많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의 뭐 강의의 마지막을 가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런 가족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고 뭉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가족들이 나만 그런지 알았더니 여기 와서 보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던 그분도 처음에 저희 이제 그 교육에 좀 참석하고 그다음에 같이 촬영을 하자. 처음부터 오케이를 하시질 않았어요. 굉장히 리퓨즈를 하셨는데 많은 가족들이 참석을 한다. 거기에 와서 보면 또 다른 거를 많이 얻어가실 거다. 여러 번 설득을 했죠. 근데 사실 이제 거기 와서 보니까 그분이 이제 포커스가 돼서 사실 이야기를 했지만 나머지 앉아 계시는 분들도 다 사연이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가 왜 사연 없는 무덤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도 힐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가족 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끼리의 지지, 사회적인 지지.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치매 가족 힐링 콘서트를 했어요. 이제 한국치매협회가 주관으로 해서 말 그대로 치료하는 콘서트예요. 누구가 치료하는 거? 가족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치매 가족이고 실제로 이제 치료를 위한 이런 어떤 그 음악회 형식의 힐링 콘서트를 하면서 가족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를 위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 굉장히 지지가 많이 된다. 왜냐하면 사회 여러 곳에서 말로만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힘들다고는 하는데 말로만 그리고 이제 뭐 도움을 준다고는 하는데 그들이 느끼는 도움은 사실 굉장히 크지는 않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필요로 할 때는 뭐가 안 되고 그러나 이제 여기 오니까 이 콘서트, 이 힐링의 어떤 그 자리가 누구를 위한 자리, 나를 위한 자리,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마련한 곳이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감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 치매 가족 콘서트에 오신 분들이 가족의 어떤 그 연합 단체를 만드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힘들면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1년에 한 번이라도 같이 만나서 서로 같이 고통을 나누는 거.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 있는 분들끼리 뭐 보건소에서 하는 작은 모임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좀 더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나보다 더 어려운 다른 가족. 그 사람들도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목적으로 이런 가족 연합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 아까 그 앞에 가운데 계시는 여기 머리 이렇게 좀 하얗고 꽃 하신 가운데 계시는 분이 이제 가족 중에 대표인데 이분은 제가 잘 아시는 분이에요. 치매에 걸린 부인분을 오랫동안 모시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떤 그 어려움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데 앞장서겠다 뭐 이러면서 저희 작은 단체도 만들기도 했고요. 그 외에도 환자 가족을 위한 많은 지원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지만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혹시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족 교육이나 이런 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아마 시흥시 보건소에서도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주위에 어디로 가야 되죠? 그러면 어디를 알려주셔야 돼요? 보건소. 예. 그리고 이제 혹시 보건소에 연계된 치매센터가 있으면 더 좋죠. 왜냐하면 이제 치매센터에서는 치매 업무만 하니까 훨씬 더. 근데 이제 국가적으로 모든 이제 그 시나 도에 다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다 만들어지지 못하지만 단계적으로 만들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이런 보건소나 치매센터에서 가족 교육이나 이런 그 가족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 상담이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상황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찾아가야 될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될지 굉장히 난감하죠. 특히 이제 밤에 한밤중에 어머니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일으킨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제 오늘 알려드려요. 옆에 빨간 전화번호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예, 1588에 9988. 우리가 9988 뭐 요즘에 있죠. 9988 284인가 뭐 234인가. 예, 예, 잘 아시죠? 그 9988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국립중앙치매센터의 상담콜이에요. 그러니까 24시간이래요. 항상 전화를 하시면 받아줘요, 여기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연계도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려주세요, 주위에. 이 1588에 9988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족의 상담이 필요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가면 가족 교육과 지지 서비스로만은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뭘 하셔야 돼요? 치료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나가서 가족 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곳으로도 연계가 돼야 되는 거고 아직까지 이런 치매 가족 치료를 위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숙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도 쉬어야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쉬엄쉬엄 가야 된다. 어디서 쉬어야 되나? 그렇죠? 쉴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거. 이제 그게 장교양 제도죠, 사실은. 그래서 낮 동안에 환자분을 돌봐줄 수 있는 서비스, 또 집에 와서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양 서비스 등등의 여러 가지의 국가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사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는 게 또 힘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정보를 얻으시려면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보건소나 치매센터도 중요하지만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치매만을 이제 꼭 그 아주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곳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중앙치매센터 또는 광역치매, 경기도죠. 우리는 경기도에도 있어요. 경기도 광역치매센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고충 문제,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저기 이제 수원 내가 자리를 잡고 있죠. 여기서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전화로 뭐든지 뭐 정보를 얻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실 것 같고 아까 말했던 상담콜, 상담 전화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예,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지만 이런 이제 가족 상담과 치료가 더 필요하신 경우들도 있어요.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많이 확립되고 가족 치료를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어떤 증상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치료로 가야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구한다거나 또는 이제 가족들이 서로 이 치매 문제 때문에 다 분리가 돼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경우들에는 좀 더 다른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개 보여드려요. 중앙치매센터가 이제 이런 홈페이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를 그 인터넷 들어가셔서 그냥 중앙치매센터만 쳐도 여기에 보시면 전문 교육 같은 것들도 쭉 1년 스케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받아야 되는 교육, 또 뭐 요양보호사가 받아야 되는 교육, 아니 일반인 대상의 교육, 뭐 이런 교육들도 수시로 이제 각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여기에 정보가 잘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종 치매 노인 찾기. 그러니까 이제 치매 환자분을 집에서 모시고 있었는데 배회 증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느 날
집을 나가셔도 굉장히 그럼 당혹스럽죠. 그럴 때도 이제 여기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민 인식 치매 극복을 위한 캠페인 이런 것들도 이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또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들을 또 얻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치매센터, 그 다음에 한국치매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이제 사단법인인데 아까 우리가 그 치매 가족 힐링 콘서트 했던 그 곳인데, 이제 한국치매협회에 들어오셔도 역시 많은 정보들,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 원격 케어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으로 오실 수 없는 상태일 때 이제 가족이 그 원격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의사하고 직접 상담도 가능하고 뭐 이런 서비스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주위에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치매가족협회도 있어요. 예, 요거는 이제 치매 가족만 오느냐 이건 아니고, 여기 가시면 또 많은 정보나 또 그다음에 자원봉사 같은 거 혹시 하실 때 여기 보시는 치매협회나 또 치매가족협회 같은데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진짜 자원봉사도 하실 수 있고, 자원봉사를 해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고, 거의 마지막에 혹시 제가 저번 강의에 보여드리진 않았죠? 예, 이 그림 혹시 보셨어요? 아, 보여드렸어요. 이 그림에 숨어있는 얼굴이 몇 개예요? 예,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완전 많아요. 지금 처음 보신 분도 계시니까 다시. 자, 속으로만 세고 계셔보세요. 제가 이렇게 지적하면 몇 개인지. 예. 예, 완전 만내하고 아까 앞자리에 이제 앉아서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를 보여주시는 우리 선생님 얼굴 몇 개 찾으셨어요? 15개 이상 되죠. 와우, 15개 이상. 눈이 참 좋으신가 봐요. 예. 아니다. 나는 몇 개 찾았다. 앞에 우리 어머니 몇 개 찾으셨어요? 10개. 12개? 예. 정답은 12개라고 하더라고요. 예. 12개 찾으신 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눈이 천사의 눈이세요. 천사의 눈. 제가 이제 항상 이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열심히 얼굴을 찾으세요. 제가 이제 항상 강의의 시작이나 끝에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언뜻 보기에는 그냥 나무 같은데 그 안에 다 뭐가 숨어 있어요? 얼굴이 숨어 있어요. 근데 가만히 그냥 문득 딱 보면 보여지는 얼굴이 몇 개 안 돼요. 그쵸? 언뜻 보면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7, 8개만 되죠. 그런데 아까 뭐 15개까지 찾으셨으니 뭐 그게 꼭 틀리다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찾을수록 나온대요. 사실은 이 그림을 보면. 근데 이제 원래 정답은 12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12개를 찾기가 쉽지 않나 봐. 다 12개까지는 잘 못 찾으시더라고요. 오늘은 15개가 있네, 여기는. 근데 이제 보통은 10개, 8, 9개 찾으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다른 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거 아닌가. 제가 뭐 이런 이제 감히 저보다 더 많은 인생 선배님들이 계시는데 인생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가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분들도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 힘든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또 위기라는 말이 항상 위기 안에는 기회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위태롭지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위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이겨내고 극복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또 다른 기회를 가질 수가 있고 또 다른 인생의 참맛을 볼 수가 있는 거. 근데 거기서 좌절해버리면 어때요? 없는 거지. 인생이 뭐 더 이상 볼 수 있는 게 사실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8개 찾았으니까 12개다 그러니까 4개를 더 찾기 위해서 열심히 눈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처럼 지금의 다가 아니고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좀 그런 안목과 여유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쉬어가세요. 그 다음에 쉼표를 찍어야 돼요. 마라톤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지금 당장 고통스럽고 집에 가면 대소변의 문제부터 아주 심각한 가족들이 받아들임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러니까 제가 가족 지지 프로그램을 일회성으로 안 끝내거든요. 보통은 많게하면 10주. 매주마다 오세요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는 매주마다 어떻게 와요? 못 와요 선생님 이러시거든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매주
당신을 위한 시간을 여기 와서 갖는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시간 못 내시나요? 일주일에 2시간 가족회의 여세요. 누군가 그 2시간 돌봐줄 수 있는 분을 대신하시고 여기에 와서 치료받고 가시고 힐링하고 가세요. 근데 한 2, 3주가 지나죠. 그러면 제가 오지 말라고 해도 가족분들이 모여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여름이에요. 한여름에는 장마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제가 프로그램 한 6월 달쯤 시작을 했는데 10주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딱 장마가 끼는 거예요. 어느 날은 비가 얼마나 많이 막 천둥이 치면서 비가 와요. 근데 2시 프로그램인데 12분 중에 과연 몇 분이나 오실까? 한 2분 오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갔죠.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제가 10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 한두 번 빼놓고 10분 이상이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선생님이 오는데 어떻게 학생이 안 옵니까? 선생님 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흰 장우산 있죠. 튼튼한 우산을 하나씩 선물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가족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는 오기가 힘들 줄 알았는데 여기에 와서 이야기 터놓고 이야기 듣고 서로 나누다 보면 다음 일주일이 조금 가벼우시대요. 근데 처음에는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터놓고 이야기하고 그 여기 와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같이 경험하고 또 거기 오면 2시간 동안은 누구를 잊어요? 한자 좀 잊고. 예.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선생님 우리 다음에 놀러도 가요. 이러시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을 다 환자한테 기여를 해버리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고가 되는 거지. 자신의 삶이 소중하면 감히 죽음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지금도 60만 명인데 앞으로는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고령화 사회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치매 문제를 숨기지 마시고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드러내려면 전 국민의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아까 일본은 몇 점이라고요? 100점 만점에? 92점이 넘어요. 우리는 몇 점? 예, 60점이 겨우 넘어요. 이게 광명시뿐만이 아니라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도 했거든요. 서울시에 2,500명을 했는데도 그때도 70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치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의 어떤 그 부담을 이겨낼 수 있는 사회적인 지지와 방안이 또 마련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들의 힘이 하나하나 모여서 주위에 이제 동네에 어떤 분이 딱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가족분들한테 뭔가는 이야기 해주실 수 있고 아까 1588에 뭐도 있어요? 9988도 있고 예, 어디 가면은 뭐가 있다더라. 그리고 보건소에 가봐라. 이런 이야기 하실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그 도움들이 많이 되시는 하나하나의 아마 그 묘목이 되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 나무의 얼굴을 생각하시면서 보이는 것 외에 다른 얼굴들이 항상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해요.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치매 예방약. 예, 치매 예방약이 지금 이제 있다 돼요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조금은 빠른 것 같고요. 치매 예방약이라고 이제 주사도 많이 맞으시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게 100% 치매를 예방한다라고는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단 안 맞으시는 것보다는 비타민 뭐 이런 거라고 하겠죠. 맞는 게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걸로 100% 예방이 되는 건 절대 아직까지는 아니고 그러나 향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년에서 10년 그 이내에는 치매 예방 백신도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자궁암 백신이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거의 개발 단계에 갔대요. 근데 이제 그것이 사람에게 썼을 때 사람의 어떤 생명에 문제가 효과가 있느냐의 실험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약은 없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치매를 예방하려면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을 많이 만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저희 아버지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서 기분 좋은 그래서 내 뇌를 웃게 만드는 기분 나쁜 사람 만나시지 마시고 이 사람 만나고 나면 스트레스 받아. 굳이 만나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항상 생활하셔야 되고 아니 멀쩡한 사람도요. 한 열흘 집에 계시면 어떻게 되죠? 환자 돼요. 예,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시고 그 다음에 즐거운 생활하시고
그다음에 운동 많이 하시고 하나 건강을 유지하는 데서 영양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음식. 예. 그러면 뭐 제가 볼 때는 치매가 올라다가도 한 10년 이상은 늦춰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매에 걸리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어떤 큰 스트레스, 큰 이벤트가 이겨내지 못하게 본인을 누르면 갑자기 그것이 하나하나 서서히 치매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 스트레스를 잘 극복해내시는 분들은 이겨내시는데, 예, 그렇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도 이제 우리의 건강도 지키시고 주변에 있는 치매 가족들도 같이 이해하실 수 있고 같이 나눔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